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우리의 아침 출근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러시아워, 꽉 막힌 도로,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터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남자의 출근길은 전혀 다릅니다. 이른 아침 뉴욕 항구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 빛을 따라 한 남자가 요트에서 내립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합니다. 돈, 명성, 그리고 자유,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그는 14살에 단돈 $5를 들고 집을 나왔지만 1929년 대공황 시기에만 약 1억 달러를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대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금융 투자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은 트레이더죠. 가난한 농가의 소년은 어떻게 월가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의 삶을 돌아보고 그가 시장을 판단했던 방식과 피라미딩 매매법, 그리고 이를 유지시켜주는 계좌관리 원칙까지 차트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피라미딩 매매법을 비롯해 차트 분석 방법과 기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전 트레이딩 강의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가 되기 싫었던 그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보스턴의 한 증권사에서 호가판의 주가를 적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차트를 켜고 지표를 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칠판에 바뀌는 가격을 적고 그 숫자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직접 눈으로 관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버모어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격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어떤 종목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어떤 종목은 고점을 계속 높이며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저점을 낮추며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힘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그는 당시 사설 증권방인 버킷숍에서 매매를 시작합니다. 버킷숍은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리버모어는 짧은 가격 움직임을 빠르게 읽는 데 뛰어났고 너무 자주 돈을 벌어 여러 버킷숍에서 출입금지를 당했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붙은 별명이 바로 보이 플런저, 어린 승부사였습니다. 이후 뉴욕 월가에 진출하였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킷숍에서는 짧은 움직임만 읽어도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월가에서는 더 큰 자금이 움직였고 작은 흔들림만 보고 진입하면 쉽게 손실을 봤습니다. 리버모어는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동시에 전 재산을 잃는 파산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진입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1907년 미국 공황 당시 시장의 하락을 빠르게 포착해 대규모 공매도로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존 피어폰트 모건, 우리가 잘 아는 금융 가문의 시조인 JP 모건 측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1929년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며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상승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리버모어는 가격이 오르는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힘이 약해지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는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락 전환이 실제로 나타나자 그는 처음부터 전 재산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포지션부터 하락 쪽으로 쌓기 시작했고 시장이 자신의 판단을 증명할수록 비중을 늘렸습니다. 결국 대공황 폭락 과정에서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원칙을 잃은 매매와 투자 실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그는 점점 예전처럼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져갔습니다. 그리고 1940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한때 월가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남자의 삶은 그렇게 끝을 맞이합니다. 그의 생애 끝에서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삶은 실패작이었다.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리버모어의 인생은 성공 공식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시장 방향을 읽고 포지션에 진입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방향이 맞을 때 포지션을 유지하는 판단력, 그리고 그 능력을 지켜줄 원칙과 계좌 관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시 리버모어를 단타 트레이더로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맞습니다. 그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나오는 짧은 가격 변화를 읽고 빠르게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전성기의 리버모어는 더 이상 단타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주, 월 단위로 이어지는 큰 흐름을 잡는 추세 추종 트레이더에 가까웠습니다. 리버모어의 말로 자주 회자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다. 사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큰 돈을 번다. 이 말은 아무 자리에서나 무조건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는 자리에서 짧은 조정만 보고 포지션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짧은 움직임만 따라가게 되면 계속 진입하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방향을 맞춰도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어렵고 캔들 몇 개의 노이즈에도 포지션을 정리하게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진입 비중이 큰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손실이 빠르게 커지고 결국 처음 세운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리버모어는 이런 방식만으로는 큰 돈을 오랫동안 벌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큰 방향에 올라타는, 즉 추세 추종 방식을 택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중에도 중간중간 위로 튀어오르는 되돌림 구간이 나옵니다. 하락 흐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진입 직후 가격이 잠깐 반등하면 계좌는 일시적으로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단순한 되돌림이고 전체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가격은 다시 아래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불리해 보였던 매도 포지션도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익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도 같습니다. 상승 중에도 가격은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 매수 직후 잠깐 마이너스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조정 이후 가격은 다시 위로 움직입니다. 리버모어는 정확한 천장에서 매도하고 정확히 바닥에서 매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한 뒤 그 방향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진입 직후 캔들 몇 개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판단을 바로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은 눈앞의 몇 개의 캔들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고 있는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왜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까요?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원하는 물량을 한 번에 모두 사거나 팔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특정 종목을 1,000억 원어치 매수하려고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물량을 한 번에 시장가로 사면 기관 스스로 가격을 너무 빠르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결국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하고 원하는 물량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보통 며칠,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물량을 나눠서 매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단발성 반등이 아니라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이며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큰 자금이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던지기보다 조금씩 매도 물량을 내놓고 시장이 그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면 가격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를 만듭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군중 심리까지 더해집니다. 상승장에서 가격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 뒤늦게 매수세가 몰리고 가격이 오를수록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포모, 즉 추격 매수 심리가 커집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중요한 지지선인 전 저점이 깨지면 손절 주문이 쏟아지고 그 손절이 또 다른 하락을 만들며 공포를 키웁니다. 리버모어는 차트 안에 이런 흐름이 모두 기록된다고 봤습니다. 큰 자금의 매수와 매도, 개인들의 탐욕과 공포가 가격에 나타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뉴스 자체보다 뉴스가 나온 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못하면 매수세가 예상보다 약할 수 있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더 밀리지 않으면 아래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리버모어에게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느 방향에 힘을 싣고 있는지 가격의 움직임에서 그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버모어는 시장이 명확하게 갈 길을 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측으로 매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고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가격이 여러 번 내려왔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은 지지선이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여러 번 올라갔지만 계속 막히고 내려오는 구간은 저항선이 됩니다. 리버모어는 이 지지와 저항을 단순한 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실제로 부딪히는 가격대로 봤습니다. 가격이 특정 구간에서 계속 반등한다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려는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특정 구간에서 계속 막힌다면 그 자리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차트에 선을 긋는 작업이 아니라 시장에서 힘이 충돌하는 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리테스트입니다. 저항선을 돌파한 뒤 가격이 다시 그 자리로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지,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한 뒤 다시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격이 선을 한번 넘었다고 바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시장이 실제로 다시 반응하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차트 구조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격이 기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대 트레이딩에서는 이런 구조 변화를 BOS와 초크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BOS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구조 돌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추세가 이어지는 돌파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다가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직전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초크는 체인지 오브 캐릭터, 성격 변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격 변화는 시장의 분위기, 즉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직전 저점을 깨기 시작하면 상승 흐름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하락 추세에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하락 흐름이 약해지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BOS는 기존 방향이 유지되는 돌파이고, 초크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첫 변화입니다. 리버모어가 당시 이 용어를 쓴 것은 아니지만 고점과 저점의 변화를 통해 시장 방향을 확인했다는 점은 지금의 구조 분석과 비슷합니다. 다만 초크가 나왔다고 바로 추세 전환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지지선을 잠깐 깼다가 다시 상승하거나 저항선을 살짝 뚫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 변화가 보인 뒤에는 다시 그 가격대에서 시장이 반응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지지 저항을 통한 전환점과 구조 변화가 차트의 뼈대라면 거래량은 그 움직임에 실제 힘이 실렸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가격만 움직인다고 전부 진짜 돌파는 아닙니다. 좋은 상승 돌파가 나오려면 가격만 저항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의 매도 물량을 충분히 받아낼 만큼 거래량도 함께 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저항선을 넘었는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다면 일부 매수세만으로 잠깐 올라간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돌파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난다면 실제로 많은 자금이 그 가격을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하락도 같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실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없이 지지선을 살짝 깼다가 바로 회복한다면 그 하락은 단순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은 위치와 함께 봐야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승 초반에 거래량이 붙으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상승한 뒤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커지고 긴 윗꼬리까지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서 뒤늦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동시에 먼저 들어왔던 자금이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상승 흐름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늘고 조정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늘고 이전 저점도 쉽게 깨진다면 단순 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세가 실제로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리버모어가 조심했던 구간은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도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신고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지금은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상승 추세의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만 보면 돌파처럼 보이는 자리도 거래량을 함께 보면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시 리버모어 매매법의 핵심인 피라미딩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라미딩은 시장이 내 판단에 맞는 증거를 보여줄 때마다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쌓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격이 오른 뒤 추가 매수하는 불타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다릅니다. 불타기는 가격이 급등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붙는 행동이고, 피라미딩은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에서 추가 진입 근거가 확인될 때만 계획대로 비중을 더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이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쉽게 말해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손절가입니다. 매수 이후 가격이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손절가도 그 흐름에 맞춰 조금씩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피라미딩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이 처음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추가 진입 이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추가할수록 손절가도 함께 끌어올려 이미 확보한 수익을 지키고 계좌 전체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피라미딩 매매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차트에서 계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첫 진입은 10%인 100만 원만 사용합니다. 만약 첫 판단이 틀려서 손절 기준인 마이너스 10%에 도달하더라도 실제 손실은 10만 원입니다. 계좌 전체로 보면 약 1% 손실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조정을 거친 뒤 이전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면 두 번째 비중을 더합니다. 이때 손절가는 처음 자리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가격이 새로운 고점과 저점을 만들었다면 손절가도 새롭게 만들어진 그 저점 아래로 올립니다.
이후 전고점 돌파와 거래량 증가가 다시 확인되면 세 번째 비중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손절선 역시 새로운 저점 아래로 올려두며 상승이 이어질수록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포지션을 관리합니다. 추가 진입은 반드시 돌파 순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항으로 작용했던 전 고점이 다시 지지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 리테스트 구간을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라미딩은 단순히 더 사는 전략이 아닙니다. 가격이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비중은 키우되 손절 기준도 함께 조정하며 포지션을 운용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비중을 10%, 20%, 30%, 40%처럼 나눌 수도 있지만 이 숫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시장 변동성, 손절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반대로 물타기는 손실이 나는 포지션에 돈을 더 넣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싸졌다는 이유로 계속 추가 매수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내려온 이유가 단순 조정이 아니라 내가 틀린 방향에 들어갔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됐는데 계속 물타기를 하면 평균 단가는 낮아질 수 있어도 손실 규모는 계속 커집니다. 리버모어는 손실 중인 포지션에 계속 비중을 더하는 방식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피라미딩은 시장이 맞다고 확인해준 포지션에 비중을 더하는 전략이고, 물타기는 시장이 틀렸다고 보여주는 포지션에 계속 돈을 넣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직접 관리하기 어렵거나 24시간 자동 운용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동 매매봇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신 뒤 문의해주세요. 피라미딩은 리버모어 매매법의 핵심이지만 이것만 한다고 수익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버모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월가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 투자는 결국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일이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바뀌고 종목이 바뀌고 차트 프로그램이 발전해도 사람의 탐욕과 공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면 버티고 싶고 수익이 나면 빨리 확정하고 싶습니다. 연속 손실이 나오면 다음 매매에서 한 번에 만회하고 싶고 누군가 확신 있게 말하면 내 기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피라미딩만큼 중요한 것이 손익비와 멘탈 관리, 그리고 자기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손익비입니다. 추세 추종은 모든 매매를 마치는 전략이 아닙니다. 횡보장에서는 가짜 돌파가 자주 나오고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매도했다가 다시 손절하는 구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승률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입니다. 한 번의 손절을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번의 매매 중 8번을 각각 100씩 손절하면 총 손실은 800입니다. 그런데 남은 2번의 추세에서 각각 500, 600을 가져가면 총 수익은 1100입니다. 승률은 20%밖에 되지 않지만 결과는 300의 수익입니다.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의 수익 구조입니다. 작게 틀리고 맞을 때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보통 반대로 합니다. 손실이 나면 버티고 수익이 나면 빨리 익절합니다. 그러면 손실은 커지고 수익은 제한됩니다. 리버모어가 추구했던 것과 정반대인 거죠. 물론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터지거나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보이거나 윗꼬리가 나온 뒤 중요한 지지선까지 깨진다면 추세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익을 보호하고 포지션을 줄이거나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추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손절이 계속 반복된다면 먼저 시장이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이 박스권이라면 추세 전략은 틀린 게 아니라 시장과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만회하려고 비중을 키우거나 손절선을 넓히거나 원래 보지 않던 종목까지 찾게 됩니다. 이 행동은 손실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심리가 흔들린 상태라면 매매를 쉬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하루에 2% 이상 손실이 나면 그날은 매매를 멈추고 며칠 손실이 계속 쌓이면 비중을 줄이거나 잠시 관망하는 식으로 기준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손실이 커진 뒤에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작을 때 멈출 기준을 정해두고 멘탈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의 말보다 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리버모어도 항상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화시장에서 퍼시 토마스라는 인물의 의견에 흔들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원래 타인의 말보다 가격과 거래량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전문가의 확신과 그가 제시한 근거에 휩쓸려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게 포지션을 크게 잡았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리버모어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훌륭한 원칙이 있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초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 강하게 오른다고 해서 매수하고 유명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면 그건 나의 매매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시장 구조, 내가 정한 손절 기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더라도 내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한 번의 큰 수익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를 지키는 사람만이 다음 추세가 왔을 때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남긴 진짜 교훈은 복잡한 비밀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구조를 통해 추세를 확인하고 틀리면 짧게 끊고 맞으면 크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법과 투자 원칙을 정리한 전자책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시 리버모어 전자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제시 리버모어라고 남겨주세요. 그 다음 고정 댓글이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란에 제시 리버모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